남이 좋다고 해서 선택하거나 금전적인 것들이 좋다고 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 준비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 입장에서나 개인 입장에서 뽑히고 싶은 또는 잘 뽑는 회사 운영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행동 경제학 관점에서 이제 포인트를 몇 가지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규범과 시장규칙이라는 구분점이었습니다. 사회규범이라는 거는 뭐 문화, 리더십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시장규칙이라는 거는 연봉, 현금성 복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회사를 지원할 거냐, 우리는 어딜 향해 나갈 거냐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봐야 될 게 사회규범을 더 우선순위로 보라는 거예요.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봤을 때 행동경제학이라는 거를 뭐 대단한 경제학 뭐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워지고, 개인의 행동을 얼마나 이성적으로 하냐라는 것들을 좀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거시경제학이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행동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규범을 이기는 시장규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시로 드는 건 어떤 거냐면, 처갓집을 갔는데 장모님이 사위가 온다고 막 음식을 엄청 막 이렇게 해준 거야. 근데 그걸 보고서 오늘 장모님 음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팁으로 제가 한 30만 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돈다발 흔드는, 아니면 40만 원 막 이러면 장모님이 뭐 거기서 뭐 와 뭐 얼마 막 이러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기분 나쁘겠죠. 가족이 온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무슨 식당 와서 결제하듯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사회규범과 시장규칙을 헷갈린 혼동한 이제 하나의 케이스로서 예시를 좀 하는데, 이 책에서 내린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사회규범을 이길 수 있는 시장규칙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사를 찾고 지원할 때 연봉 그리고 현금성 복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규범을 찾는다는 거죠. 돈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회규범이 개떡 같으면 결국에는 그걸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열심히 막 이래가지고 회사를 어떤 형태든 들어갔는데 회사 들어갔고 나니까 이거 완전 개떡 같은 거야. 뭐 회사가 뭐 이래. 그래서 대퇴사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부딪힐 문제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지원하고 알아볼 때 사회규범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이 1번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다가 아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곳이 어디일까? 저는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보통 사람이 모자라요. 그리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안 뜨더라도 지원서를 넣어보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회사는 문이 열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 원칙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서 양떼 효과라는 개념도 나와요. 양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력에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원했던 거, 나에게 의미 있었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남이 좋다고 해서 선택하거나 금전적인 것들이 좋다고 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찾아가는 여정은 결국에는 여러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취업 준비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부분에 함몰되는 것 같아요. 쟤는 대기업 갔대, 야 쟤는 어디 갔대, 마치 무슨 대학 입시처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도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학 입시도 그렇게 하면은 불행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씩 도전을 해나가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무슨 대학 입시처럼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라는 기간을 진짜 여기서 의미를 찾으려면 내가 정말 도전하고 싶은 커리어, 내가 진짜 되고 싶은 모습이 뭐냐라는 걸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북클럽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돈을 많이 받는다고 행복한 거는 아니에요. 재벌이 되면 과연 행복할까? 편하냐? 라는 것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어디 가려고 그래도 대중교통이 아니라 기사 딸린 뭐 차가 와서 모시고 가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뭐 굳이 내가 안 차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편하다는 것은 돈.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냐? 글쎄요.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아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일부의 재벌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을 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의 깊이나 무게감을 생각하면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 행복이라는 느낌은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재벌이 안 돼봤기 때문에
때문에 그게 뭐 행복하냐 행복하냐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뭐 판단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삶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고 그것을 직업적인 의미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취업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취업 준비하는 시간이 쉬운 기간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시간 맞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고통스럽고 빨리 떠나버리고 그러기보다는 지금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걸 계속해서 좀 따져보시고 지금 이 안에서의 감사의 포인트를 찾기를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만든 플래너가 있어요. 패스 플래너라고. 거기에 보면 그 감사 노트를 매일 적게 돼 있어요. 감사 노트를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요소의 대표적인 거는 정보에 대한 것들이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감사. 이런 것도 새롭게 정리하게 돼서 감사. 뭐 이런 식의 아주 소소하지만 아주 작은 감사 리스트를 하루에 10개씩 계속 뽑아보는 거예요. 계속 뽑아보면서 여러분 나름의 현재 삶을 자족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넘어가는 사람이 회사 들어가서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죠. 지금에 있는 나의 상황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제가 보기엔 능력입니다. 그래서 돈을 막 엄청 많이 벌어도 자족 못하는 사람이 많고요. 돈을 많이 못 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한번 해보셔라. 이 메시지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관점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변화를 찾아내고 작은 변화에서 만족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전하고 열심히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